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평가할 거예요. 평가. 자, 평가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날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주주들이 원하는 건 내가 샀던 금액일까요? 기말의 시가일까요? 당연히 시가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땅을 내가 만약에 올해 한 7월 1일 날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12월 31일 날 13억이 됐네? 그러면 13억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자산은 기말마다 평가라는 걸 해줘야 돼요. 시가로. 알죠? 자, 일단 보시죠. 요거는 제가 사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지 마시고 되게 쉬워요. 해보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는 절대 시가라고 잘 안 줘요. 공정가액이라고 주거든요. 시가하고 공정가액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가는 우리가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걸 시가라고 해요. 아니면 생판 남하고 거래하는 걸 시가라고 해요. 여러분하고 친구하고 거래하는 걸 시가라고 해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아무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걸 시가라고 해요. 저 생판 남하고 거래하는 거 시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거래하면 여러분들 그거 시가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가액이라서 공정가액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문제 보시면 시가라고 친절하게 안 줄걸요? 됐죠? 외우셔야 돼요. 공정가액 시가라는 거 암기. 됐죠? 암기하시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사례 좀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내가 기말에 내가 얼마 주고 샀냐면 단기매매 증권을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샀대. 100원 주고. 100원 주고 샀는데 얘가 기말에 시가가 120원이 됐대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쓰는 계정 과목 있죠? 쉬워요. 계정 과목은 참 긴데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자, 단기 매매 증권 100원짜리가 120원 됐죠? 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이익이잖아, 20원이.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아요. 맞죠? 10글자지만 예, 이해하시기 딱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을 100원에서 120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100원에서 12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산이니까 차변. 늘리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앞으로 제가 XXX라고 하면 여기에 그 금액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그 뜻이에요. 알죠? 여기서는 20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아시죠? 이익. 여기다 20원 요렇게 적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는 외워주셔야 될 게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로 집 100억짜리를 120억에 팔아야 수익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20억만큼 이득을 봤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내가 100억짜리 집을 80억에 팔았다면 그건 20억만큼 손해본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요, 실제로 내가 처분을 해야 돼요. 맞죠? 시가가 뛰었다고 그건 기분은 분명히 좋은 상황은 맞지만 우리가 시가가 뛴 것만으로 실제로 수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실제로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미실현된 손익은요, 어디로 집어넣냐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뭐냐면 실현되지 않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쪽이라는 곳으로 분류하게 돼 있어요. 요건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기타 포괄 손익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누적의 개념을 누계라고 하거든요.
누적의 개념을 누계라고 해가지고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 쌓여져 있겠죠. 계속 기말마다 시가로 평가하다 보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원칙이 얘입니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셨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계 공부하시는 거지 일상생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회계하실 때 일상생활 계속 생각하시면 회계 못합니다. 자, 근데 얘도 실현되지 않았죠? 원래 단기매매증권 평가만 했지 실제로 판 거 아니죠? 판 거 아닌데 지금 수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수익인지 설명드릴게요. 이해하시고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단타 치시는 분들이잖아요. 단기매매증권이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은 평가를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팔아요.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사고 파시는 분들은 우리가 시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바로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나면 바로 처분하실 거고 평가 손실이 나도 바로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어차피 곧 처분하실 분들이니까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바로 처분하신 분들이거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예외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변태예요, 변태. 아시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수익에 얘만 그래, 얘만. 맞죠? 좀 이상해, 많이. 예.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요. 이제 시가 떨어지는 거 할게요. 2번. 자, 여기.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전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 얘가 100원이래요. 왜냐면 당연히 평가하기 전이 먼저죠. 평가가 나중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시가가 80원이 된 거예요. 기말에. 그러면 얘는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맞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해더라 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 있어요. 되시겠어요? 이거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분계 끊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기말에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 되겠죠. 100원짜리가 되어 있는 걸 80원으로 보고하려면 20원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성격이 자산, 그럼 본래 위치 어디? 차변, 줄인다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이번엔 대변으로 가야죠, 대변으로. 그래서 여기에 20원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우리가 비용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죠? 얘도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는 진짜 주식 가지고 하면 딱 좋긴 해요. 약간 이해가. 물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가 손실 나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평가 손실 나도 평가 손실 나든 평가익 나든 장기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거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아시죠? 근데 단타 치시는 분들은 평가익 나면 팔고 평가 손실 나도 팔고 그래요. 진짜로 바로바로. 다음 주식 사야 되거든. 네, 다음 주식 이렇게. 그래서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요. 얘도 실현된 손실로 보는, 곧 어차피 손실 보자마자 그대로 파시는 분들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비용으로 봐요. 대신에 영업 외적인 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품 제품 평가한 건 아니니까요. 되시죠? 이렇게. 꼭 암기해 주시길. 자, 그러면 이제 말문제. 왜냐하면 좀 이따가 말문제 풀어볼 건데 정말 더러워요. 저 다 세수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문제가 더럽다고. 말문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저랑 기출문제 풀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장난 아니구나.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 드실 거예요. 대충 알았다가 한두 문장으로 틀리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말 평가예요. 자, 보실게요. 이것도 말문제로 내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자산될 금액은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니 그 논리 쓰지 그냥 내가 그 자산을 순수하게 매입한 것만 잡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500만 원에 내가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21만 원 썼으면 회계는 그 물건을 다 해서 521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변태인 게 얘만 그래, 얘만. 아셨죠? 얘만 500만 원 잡고 나머지는 다 521만 원 잡아요. 아셨죠? 그거 외워주시고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시험에 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 말은 시가로 평가해요. 왜냐?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이건 단기 투자 목적이건 언젠가는 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집을 파실 때 시가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셔야 정상이지. 파시는데 관심 없어. 그냥 팔면 되지 뭐. 이러시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만기 보유 증권 있죠? 제목 보세요, 제목. 자, 만기 보유예요. 집으로 따지면 어떤 집이에요? 만기 보유? 집으로 따지면. 그 집에 끝까지 살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뼈를 묻을 거란 얘기, 속된 말로. 그럼 내가 그 집을 만기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시가에 관심? 없어요. 맞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시가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시험에 장난치냐면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워. 땡. 얘는 공정가치 평가 안 해요. 원칙적으로도. 알죠? 조선말. 알죠? 진짜 낸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낚여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정가치 변동인식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얘만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만 곧 처분할 녀석이니까 예외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가 손익이란 건 손실 또는 이익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손익. 근데 우리가 손실하고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 뺀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손익이라고 그 교재에서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수익 비용이란 얘기지 손실 이익이란 뜻이 아니에요라고 했었죠. 그랬을 텐데 분명히. 그래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교재도. 그럼 이 말은 영업의 손실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수익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의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뜻이에요. 왜냐면 수익 빼기 비용해야 이익 또는 손실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업의 손익 처리한다는 건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표정이 또 안 좋으신데? 자, 그리고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은 말문제로만 나오니까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개정 과목이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맞죠? 평가 이익이나 손실 앞에 그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앞에 단기 매매 증권 넣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 매도 가능 증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본의 아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얘는 정확하게 자본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암기사항이에요. 아셨죠? 좋은 말 할 때 암기.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안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나오잖아.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 여기다 좀 쓸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죠. 응? 네, 비용 처리하고요. 시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도 처리하고 수익도 처리하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이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우리가 취득할 때 다 자산 잡죠. 비용 안 잡죠. 다른 애들은. 그리고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자본 잡지 수익 비용 안 잡잖아요. 나머지 애들은요.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도 하지 않거나.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에서 다른 개정 과목으로 절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마음대로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시겠어요? 회계에서는 이익 조작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알죠?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할 때 단기 매매 증권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하시고. 자, 대신에 요거는 가능해. 보시면 말문제.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대. 이게 뭘까요? 속된 말로 상패예요. 상패. 상장 폐지. 알죠? 이런 분들 계시죠? 되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테마주?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뭐 바이든이 방문한대요. 바이든 테마주에 들어갔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든 방문했대요, 여러분들. 거기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장난짓 해가지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걸려가지고 상장 폐지 돼버린 거예요. 되세요? 그럼 내 주식은 주식이에요, 티슈예요, 이제. 티슈가 된 거죠, 여러분들. 맞죠? 눈물이 앞을 가려요. 되세요? 그러면 한번 티슈가 되면 영원히 티슈예요? 아니요. 이제 사유가 해결돼야 잘 소명해요. 잘 소명하면 다시 재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서로가 이제 부둥켜 알고 우는 거죠. 드디어.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즉, 갑자기 상장 폐지돼서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된 거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걸 이따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이거는 내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재분류가 되는 거죠.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말문제 보시면 자, 이게 이럴 수 있죠? 내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었다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만기 보유 목적이면 만기 보유 증권이었다가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뀌는 거죠. 되세요? 또는 내가 채권을 장기 투자 목적이었는데 이 회사가 되게 잘 줘요. 그래서 이자도 올려주고 그래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능해요. 서로 간에. 왜일까요? 아까 1번은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에서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익 조작할 수 있다면서요. 되세요? 여기 비용하고 수익 처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수익 비용 처리해야 이 둘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되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짜증난다. 보니까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 319페이지 가실래요? 319페이지 교재? 교재 319페이지 가보세요. 자, 교재 319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교재 319페이지 6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은요. 6번. 자,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찾으래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자, 유가증권이 우리 주식하고 여러분들 사채라고 했죠? 자,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대요. 맞나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 취득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만기, 매도 셋 중에 하나라면서요.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여러분들 채무증권 보이세요? 채무증권이 뭘까요? 네, 사채예요. 채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사채라면서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채입니다. 사채. 네. 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어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해야죠. 매도 가는 증권이 아니라. 만기가 확정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만기까지 보유할 거 만기 보유 증권이 돼야죠. 아셨죠? 이렇게 낚시를 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지분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 증권. 그럼 해석하면 지분 증권이 여러분들 주식이에요. 주식은 여러분들 지분율 몇 %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분 증권, 주식과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채무 증권은 우리가 사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 해석해 볼게요. 지분 증권 주식이죠. 주식은 뭐가 안 된대요? 만기 보유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채래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잖아요. 매도 가는 증권 또는 단기 매매 증권이요. 되세요? 조선말? 빡시죠? 이게 한국말이 은근 빡세요. 많이.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뜻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별도로 체크도 해드릴 거예요. 유가증권 기출문제요. 아셨죠? 절대 여러분들이 선생님 실기 70점이니까 실기만 잘하면 되지 자꾸 이론만 하세요. 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실기를 다 맞을 수 없어요, 절대. 네가 어떻게 장담하는데?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자,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에 신경을 진짜 안 쓰시는데 나중 가면 진짜 난리 나요. 맞죠? 왜냐하면 부은 점수가 없어요, 이론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풀어보셔서 아시죠? 이론하고 관련이 분계는 실기가 무조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자, 여기 보시죠. 이제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고요. 여기도 출제 많이 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다 대비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쉴게요. 실기하고 쉴게요. 요거 하고 실기 응용해서 같이 해봐야 되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위 보지 마시고. 위는 바로 설명할 거니까. 보세요. 여기. 사례. 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민국 주식. 일단 여러분들이 문구 여기 있죠.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죠. 민국 그냥 우리 회사는 A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시면 요건 단기 매매 증권을 정말 문장을 참 길게 표현한 거예요. 되실까요? 이 뜻이에요, 이 뜻. 시험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줄 때도 있지만 친절하게 잘 안 줘요. 이렇게 주지. 아셨죠? 자, 주식 100주, 장부 금액은 180만 원. 그러니까 100주가 장부상에 180만 원 기록돼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요. 주당 16,000원에 전부 처분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셔봐요. 그럼 우리가 주당이니까 100주를 한 주당 16,000원 처분한 거죠, 주당. 그죠? 그러면 얼마에 처분한 거냐면 얘 곱하면 160만 원에 처분한 거죠, 여러분들. 되셨나요, 한국말?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내가 180만 원짜리를 16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득, 손해. 그렇죠? 손해죠. 근데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손해예요? 처분하면서 손해예요? 그죠? 처분하면서 손해니까 이때는 쉬워요. 개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요. 개정 과목이 어렵진 않아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더니 손해더라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단기라고 할게요. 단기 처분 손실은 얼마냐면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동의되시겠어요? 자, 근데 보니까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요게 여기서 많이 들려요. 이게 주식을 처분하면서 수수료. 실제로 증권거래세라는 거 내야 돼요. 나라에다가 주식 팔게 되면은요. 알죠? 자, 수수료 5만 원은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세요는 나중에 실기할 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나는 20만 원까지 여태까지 여기까지 이체 봤다. 여기까지만 보면 20만 원 손해 봤잖아요. 손해 봤는데 5만 원까지 수수료 나갔죠.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25만 원 손해 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손해도 20만 원 봤는데 5만 원까지 수수료 나갔으니까 25만 원이 처분 손실이 돼야 되는 거 동의되시겠어요? 되셨죠? 한번 분께 끊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 많이 실수하시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켜야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성격이? 자산,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감소는? 대변, 얼마 감소요? 네? 20만 원? 25만 원? 아니, 단기 매매 증권이요, 여러분들. 이건 단기 매매 증권. 제가 좀 발음이 안 좋나?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얼마 감소시켜요? 180 여러분 항상 감소 단기 팔았으니까 장부에서 없애야죠. 그럼 장부니까 장부 금액 180을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금액 쳐다보시면 안 돼. 여기서 난리 나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니까 장부 금액으로 제거해요. 이거 무시하시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거 위에 뜬 거야. 자, 여기 그래서 제거 180 장부 금액 제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160만 원에 처분했는데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그럼 보통예금 늘어요, 줄어요? 늘죠?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늘조는 증가니까 차변.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늘조는 막 이렇게 하죠. 설명 다 하잖아요. 차변 얼마 들어요? 160. 그죠?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5만 원 현금으로 나갔죠? 그럼 현금 증가 감소. 감소. 맞죠? 그럼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차변에 빵꾸 나죠? 얼마? 25만 원 나죠? 그래서 25만 원, 아까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여기 처분 손실 25만 원이라면서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잡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상한지 알 수 있어요. 수수료 비용 어디 갔어, 선생님? 그죠? 여기죠? 맞죠? 선생님, 수수료 비용 어디다 놨어요? 자꾸 짜증나게 하실래요? 이건 아니고.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라? 우리 유용한 정보는 구분하고, 우리 중요한 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하여 표시한다 기억나세요? 맞죠?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가 핸드폰이나 반도체를 팔면서 수수료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용 다 적어요. 주주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요. 되세요? 주식 파는 건 삼성전자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주주들이 관심 없는 정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별도로 수수료 비용 안 적어요. 아시죠? 수수료 비용 안 적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처분 시 수수료인데 단기 매매 증권이면 이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거예요. 아닌 거니까 그럼 중요한 거 아니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처분 금액에서 수수료를 빼버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알죠? 이걸 빨리 회계하실 때 받아들이셔야 돼. 주주를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반도체나 핸드폰 이런 것들이지 주식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안 적어요. 그거는 삼성전자가 주된 영업 활동, 상품 제품을 팔았을 때나 적어요. 알죠? 그래서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수료 비용 적어봐요, 여러분들. 그럼 처분 손실이 얼마가 돼요? 20만 원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 25만 원이 하셨잖아요, 분명히. 맞죠? 20만 원 날렸고 5만 원 수수료 나갔어. 그럼 25만 원인데 그럼 내가 수수료 비용 여기다 적어봐요. 그러면 이제 처분 손실 20만 원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아시죠? 그래서 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거 하고 좀 쉴게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기 회사가 상품 제품 팔면서 쓴 비용 맞죠? 여기 급여, 뭐 퇴직급여, 복리후생, 여비후 다 적어요, 여기다. 이거 너무 중요한 애들이니까. 아시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업 외적인 애들 있잖아요. 이자 이런 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기부금. 네. 뭐 여기 보이시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도 있고. 맞죠? 얘는 애들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애들 그냥 원샷으로 이게 이익이냐 손실이냐만 보고 끝내버려요. 아셨죠? 이거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됐어요. 힘드시겠지만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금액이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발 빨리 잊어주시길. 금액이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절대요. 아시죠? 주가에 영향을 준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지 비싼 금액이라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발. 아셨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11시 30분에 요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우리 실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 쉬시죠. 11시 반에 시작할게요.